안녕하세요. 주요 증시 이벤트로 대박내는 투자 가이드 대박 캘린더의 이가람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자, 지금의 시장을 보게 되면 지수는 또 굉장히 또 많이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우려감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IT만 보더라도 어저께 발표했던 디램 고정가 4분기까지도 추가적인 약세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보니까 IT가 또 많이 빠지고 있고요. 2차 전지는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신규로 담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실 겁니다. 그 외에도 뭐 조선주들, 뭐 대형 조선주도 다 빠지고 있고 철강도 좋다라고 하지만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이제 증시 레벨에 따라서 또 빠지고 있고 그래서 그렇다 보면 특정한 업종을 잡아서 이 업종을 사야 되겠다라고 판단하기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바로 어떤 시장이냐? 바로 종목별 장세인데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길게 보기보다는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가 지금 악재가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전에는 호재가 많았고 악재가 안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악재가 나타나도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했는데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많고 호재가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은 이제 바뀌어서 호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미디어 컨텐츠 종목들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자그마한 호재성 뉴스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니까 굉장히 크게 올라갔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인데 그 얘기가 다 뭐냐? 바로 정확하게 잡혀져 있는 일정주들, 일정만 잘 체크를 해놔도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호재성 멘트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러한 이벤트 내용만 잘 알고 있어도 자그마한 호재를 우리가 미리 캐치를 해서 민감한 시장에 제대로 잘 반응을 해서 굉장히 또 단기 수익을 얻어갈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잘 시청하셔가지고 지금 10월 달 잘 다시 한 번 더 시작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난주에 나와서 제가 어떤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는지 볼 텐데 제가 덱스터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기관돼서 NDR을 하는데 크레마 인수한 거에 대한 사업 내용을 발표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을 더 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덱스터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와의 협력 강화에 대한 뉴스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덱스터가 생각보다 못 가고 있다가 오늘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떤 덱스터다 이런 뉴스가 있게 되면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지도 잘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까지 간략하게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덱스터의 차트를 보게 되면 월요일날 바로 올라가진 않았습니다. 월요일날 올라가지 않고 잠깐 올라가다가 많은 듯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안 가나 보다 싶었지만 넷플릭스가 오늘 신고가를 달성을 했고 여러 가지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붙으면서 덱스터가 오늘에서야 시세가 또 굉장히 폭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크게 올라갔죠. 이런 식으로 이벤트 내용이 있다면 호재성이 있다. 캐치가 되면 끝까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일정주들, 일정이 잡혀져 있는 종목들에 대한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그렇다면 이제 지나갔죠? 덱스터 지나갔으니까 제가 다음 주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이미 노란톡에서도 많은 내용들을 지난주에 나온 내용들,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우리는 또 많은 부분들을 좀 선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란톡에 오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아가 볼 수가 있을 텐데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요. 문자 메시지를 여시고 받는 사람에다가 샵 2034 번호로 해가지고 내용란에 캘린더라고 딱 3글자 넣으시면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 주소와 비밀번호가 들어갈 겁니다. 거기에 참고하셔가지고 입장하시면 이거 방송 끝나고 나고 제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방송 자료와 함께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지 이러한 내용 다 찍어드릴 거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많이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덱스터처럼 굉장히 좋은 이슈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다음 주에도 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어떤 거를 살펴봐야 될지 한번 지금부터 월요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월요일 날은 우리나라가 쉽니다. 안 열리는데 이때 일정이 있어요. 뭐가 열리냐면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립니다. 이거는 갑자기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잡힌 게 아니죠.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 원유 가격, 가스 가격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정제 마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S-오일 최근에 올라갔죠. GS도 올라갔습니다. 중앙에너비스와 흥국석유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물론 중앙에너비스하고 흥국석유는 테마성이고 진짜 정제 마진에 따른 수익에 대한 내용들, 실적에 대한 내용은 GS하고 S-오일을 가져갈 텐데 이 오펙 플러스 회의가 왜 더 중요하냐?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약간 예상하기로는 증산에 대한 내용이 나타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이 나타났었는데 최근에 다시 업데이트된 내용을 봤을 때는 이번 오펙 플러스 회의 때에도 증산에 대한 내용은 이전과 동일할 것이다. 더 추가적인 증산에 대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치가 다시 한번 더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펙 플러스 회의 이후에 만약이라도 원유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 추가 상승을 한다면 정제 마진이 더 좋아져요. 이미 정제 마진은 최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원유가 더 올라가게 되면 정제 마진 더 좋아지게 되니까 실적으로 본다면 S-오일이 실적이 더 좋아질 수가 있고 테마성으로 본다면 이 뒷단에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오펙 플러스 회의에 따라서 원유가 올라가는지 또 하나 제가 팁을 하나 드릴 건데 회의가 끝났어요. 근데 오일이 올라갑니다. 그때 봐야 될 게 미국에서 엑슨모빌을 체크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엑슨모빌이라는 종목이 올라간다. 그 다음날 거의 S-오일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엑슨모빌, 결국엔 체크해야 될 게 두 가지인 거죠. 오일의 가격 상승과 그에 따라서 엑슨모빌이 올라간다. 그 다음날 뭐가 올라간다? S-오일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글로벌과 함께 보시면 시장을 판단하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꿀팁도 꼭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보스턴 연은총재와 세인트루이스 연은총재의 발언이 있는데 이들의 내용보다도 이 다음 주는 월 초기 때문에 지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표 전에 말하는 것보다 지표 이후에 말하는 발언이 좋기 때문에 월요일보다는 일단 월요일 날은 이 내용보다 오펙 플러스에 따른 미증시의 변화를 체크를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화요일의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요일은 토스뱅크가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종목이 있죠.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크래프톤과 관련돼서 크래프톤의 라이징 윈스라는 회사에서 캐슬 크래프트 글로벌을 출시를 할 예정에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기대감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은 크래프톤은 이 내용보다 뉴스테이트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크죠. 그건 제가 요 화요일날 일정 다 말씀드리고 나서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요건 조금 이따 보고요. 에스파도 이제 온라인 쇼케이스를 개최를 합니다. 근데 에스파 같은 경우는 SM 관련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엔터즈를 보게 되면은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실제로 이제 하이브, BTS가 온라인 오프라인 콘서트를 미국에서 개최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히트 관련돼서 이제 하이브가 올라갔고 YG 엔터 올라가고 SN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프라인 관련된 결국에는 이렇게 일정이 뭐가 있다. 그러면 요거만 볼 게 아니고 요거를 보고서 이 업종의 상태가 어떤지를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업종별로도 접근이 가능하고 섹터에 대한 접근, 종목에 대한 접근의 아이디어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서 단면적으로 이거만 볼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알파와 베타까지 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파들어 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엔터사들도 아마 하반기 내년도까지 굉장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시장에 따라서 밀려 내려오게 되면 다시 한번 더 저가 매수를 보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거니까 꼭 관심 종목으로 엔터사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미국의 무역 수지하고 ISM BJ 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또 BJ 조업에 따른 종목들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나라 종목도 움직일 수가 있겠는데 일단 제가 화요일 날 보고 싶은 거는 크래프톤입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의 차트도 보면서 앞으로의 나올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래프톤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신규 상장 때부터 얘기가 굉장히 많았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장 이후에 큰 폭으로 상승이 나타나주고는 있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트가 뜰 텐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공모가보다 내려갔다가
최근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갔던 모습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상장했다가 내려왔는데 계속적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50만 원대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계속적으로 공모가를 하회를 하면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44만 원대에 지금 지지라인 보여주고 있다. 이건 제가 저저번 주에 나와서도 크래프톤을 3번 들었을 때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이때였어요. 그리고 더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또 왜 말씀드리냐면 오늘 나온 소식입니다. 크래프톤의 뉴스테이트가 10월 말경, 10월 31일 날 출시할 걸로 알려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떴기 때문에 그렇다면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원래 전작이었던 배그, 이 배그 모바일 같은 경우는 한국과 일본, 인도를 제외하고서는 퍼블리싱은 텐센트가 있기 때문에 수익금은 텐센트한테 쉐어를 했습니다.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요 뉴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크래프톤이 직접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업이익을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이번 뉴스테이트도 성공을 한다면 영업이익에 대한 기여도가 훨씬 커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의 주가, 지금 50만 원만 가면 막히는데 그 이슈에 따라서 50만 원 뚫고 안착만 된다면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 시장 안 좋을 때 게임주도 이렇게 이슈가 있고 또 하나가 MSCI 지수에 11월 달에 두 번째 주에 편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달 이슈와 11월 달에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이 연이어서 있는 종목들은 빠져들어도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에 늘 크래프톤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만약에라도 아랫자리가 있습니다. 44만 원짜리가 지지가 몇 번 있었는데 이 자리를 깨게 되면 그때는 크래프톤이 조금 리스크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라도 44만 원을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지켜보신다면 충분히 그 윗자리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거기 때문에 크래프톤도 늘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요일에 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이제 수요일로 딱 봤을 때는요. 수요일에 일정이 굉장히 많은데 브릿지바이오가 또 국내 기관 대상 NDR을 하고요. 지금 설명드렸던 크래프톤이 CS증권을 주관하는 해외 NDR 컨퍼런스 콜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해외 기관 대상으로 해서 크래프톤에 대한 현재 상황을 결국엔 설명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요거 이후로도 또 외국에 대한 수급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해외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뜨는지 이러한 부분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린 뉴딜 관련 엑스포인데 주체가 국회 수소경제 포럼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눌려지는 수소 관련 종목들 아니면 2차 전지도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엑스포에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들 이런 종목 다시 한 번 더 올라가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포스코 관련해서 국제 포럼이 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어떤 포스코가 발표할 내용이 있다라고 하니까 어떠한 발표 내용이 올라오는지가 아마 언론 보도가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날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최근에 좀 빠지고 있는 상태에 있는데 또 어떤 내용이 올라오는지를 잘 체크를 해보시면 포스코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수요일에 다음 일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에 다음 일정은 이제 보스티 애틀랜타 연인 총재의 발언도 있고요. 여기부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죠. 바로 고용지표입니다. 9월 달 ADP 취업자 변동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연준과도 굉장히 밀접한 바로 이 지표가 되겠죠. 또 최근에 경기 둔화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자가 늘어났다라고 하게 되면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은 시장에 빠져 있는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첫 번째 지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 날에 이 지표를 잘 체크를 해서 수요일 날 미증시가 올라간다면 목요일 날 아침부터 우리나라 증시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빠진다라고 해서 굉장히 우울하기보다 미국에 이런 지표가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증시의 변동성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주간 원유 재고 발표되죠. 여기에 따라서도 원유값이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원유 관련된 포인트들을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면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수요일과 목요일도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목요일의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원준, 아스폴라가 신규 상장하자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원준 2차 전지 관련돼서 나타난 종목이었고 아스폴라 또 반도체 관련된 종목이었죠. 최근에 보게 되면 환매 청구권이라고 해서 공모가보다 10% 이상 떨어지게 되면은 회사에서 우리가 사주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내고 하다 보니까 공모가가 굉장히 또 뜨거웠던 게 바로 이 원준 쪽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또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종목들은 신규 상장 나에도 아마 단기성 매물들도 굉장히 많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타에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원준과 아스폴로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최근에 굉장히 얘기 많은데 이때 또 파운드리 관련된 포럼도 온라인 개최가 하고요. 그다음 테슬라가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주총을 였는데 배터리 관련된 내용과 그다음에 신규 기가 팩토리 설립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테슬라 관련된 벤더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죠. 또 더군다나 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주총에 대한 내용도 한번 잘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미국에서 어저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치보다 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경기 둔화 우려가 나타난 것도 있는데, 만약에 다음 주 목요일은 개선됐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그 내용이 쏙 들어갈 수가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수요일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고용 지표가 많은 한 주이기 때문에 다음 주는 지표에 좀 많은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 발언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때부터입니다. 이 지표를 보고 난 다음에 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지표를 보고 나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표와 발언에 대한 내용, 증시의 반응 여기까지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봤을 때 다음 일정은 8일 날 금요일입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LG전자 3전 실적 발표가 있죠. 삼성전자가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걸로 전망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이 좀 앞으로 뭐 4분기나 일단 안 좋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미국에서 디램 가격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삼성전자 이번에 실적이 예상치보다 굉장히 잘 나온다면 오히려 우리나라 증시는 또 반등이 가능할 수 있는 구간들, 빠지고 있는 IT들이 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게 오히려 이런 것 같은 하락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8일날 삼성전자의 자문전 실적 발표가 굉장히 큰 포인트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CU테크도 있고 데브 시스터즈 10월 8일날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왜냐? 쿠키런 이번에 더빙을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이 했기 때문에 진짜 이벤트의 미국은 10월 8일부터다. 이렇게 포인트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중국의 차예신 지표 발표와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발표될 때마다 위험국이다 아니다도 또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도 중요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9월 달 고용 동향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수요일 날께 힌트가 돼서 수목 금요일까지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수요일 날 고용보고서 때문에 빠지게 되면요, 반대로 금요일 날 발표하고 나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다음 주 수목 금 같은 경우에 더더구나 또 다음 주는 고용 지표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고용 지표를 참고를 하면서 주식에 투자에 참여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어가 보시고요. 이거 말고도 제가 여기 안 적어놨지만 10월 달에요. 누리호 관련된, 우주 관련된 일정도 10월 21일 날 잡혀져 있고 굉장히 많은 일정이 10월 달에 뒤이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0월 달에 만약에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수 있는 이벤트 종목이 무조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금요일만이죠. 하지만 노란톡방은 제가 매일 말씀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이벤트 내용들, 추가적인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자료와 함께 제가 노란톡에다가 많은 내용들 풀어드리고 있으니까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더욱더 좋은 자료를 받아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노란톡 입장하시는 방법은 문자 메시지 하신 다음에 샵 2034번으로 캘린더라고 딱 3글자 넣으시면은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주소와 비밀번호가 전송이 됩니다.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많은 분들 입장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10월 달 어려운 점 함께 이겨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대박 캘린더의 이그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